자기소개가 뭐 저렇게 비장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에겐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선택이었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와의 결혼이었죠.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라면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됐지만 사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에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이야 이혼 가정이 흔하고 이혼이 흠이 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회의 시선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보통이라면 아무 상관없는 행동에도 너무 쉽게 편부모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그게 아니어도 편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저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는지 몰랐지만 그런 편견들을 견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행동할 때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신경 썼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게 행동하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교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듯 해요. 아무래도 교사라는 인식이 모범적이고 바른 이미지가 있다 보니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제 모습이 투영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독하게도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자라는 대상에 전도됐던 거죠. 아마 제가 어린 시절에 가부장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더라면 저희 아버지를 소개할 때 꼭 빼놓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예전 흔히 말하던 중매쟁이의 소개로 만나서 서로의 사랑보단 집안끼리의 의사에 의해 결혼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애초에 사랑이 없던 결혼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신혼 첫날부터 엄마를 홀로 두시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고 합니다. 신혼 첫날부터 그런 일을 벌였으니 앞날이 뻔했던 거지만 아버지는 예상대로 엄마와의 결혼 생활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만 나다니며 본인의 가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무책임하고 애정 없는 남편 모습의 전형이었죠. 거기다 양반 집안이라며 꼿꼿하고 심히 가부장적인 저희 친가의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저희 아버지 역시 굉장히 가부장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책임감은 없는데 가부장적이면 참 모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아버지는 하다못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에는 심한 말이나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시곤 했습니다. 이야, 남편이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이제 퇴근해서 왔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남편을 기다리지도 못할 망정 잠이나 처자고 있네. 남편 걱정에 잠이 오냐? 잠이 와? 여보 오셨어요? 아니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그만.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고 얼마나 돈 번다고 밖에서 고생하셨을까 싶어서 뭐 하나라도 해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상전을 모시는 건지 마누라를 둔 건지 참나. 미안해요. 밥 차려놨으니까 어서 씻고 밥부터 드세요. 야, 내가 집 지키는 개냐? 사내 진미는 아니더라도 드신 밥에 갓한 음식은 올려놔야지. 뭐 밥을 차려놔? 이거 어제 지은 밥인데 다 식어서 김도 없구만. 게다가 반찬은 이게 또 뭐야? 대체 하루 종일 뭘 하고 다니길래 며칠 동안 반찬이 안 바뀌어? 아니 기본차는 며칠 전에 한 거고 그거 말고 찌개랑 고기는 아까 좀 전에 새로 한 건데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토를 달아 토를! 내가 어제 본 반찬이면 본 거지 말이 많아.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걸 말이야. 네 미안해요 여보. 금방 다시 차릴 테니까 씻고 식사하세요. 됐어! 이미 밖에서 먹고 왔어.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굶고 있었겠어? 그러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 좀 말고 신경 좀 써라. 응? 가와만사성이라는데 집에 있는 네가 좀 잘하면 밖에서 남편 하는 일이 술술 풀리지 않겠냐? 미안해요, 여보. 친가에서 물려받은 공구 임대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사실 일을 하루 종일 하시지도 않았어요. 가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적에 일찍이 닫고서는 근처 노름방에서 노름이나 하고 다니셨고, 저녁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매번 술에 진탕 취하셔서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들어오셨죠. 그러면서도 매번 드시지도 않은 식사를 가지고 항상 어머니를 쥐잡듯 잡았고, 어머니가 그 말에 대꾸라도 하면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한다며 두렵고 무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자식이라고 달랐을까요? 제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속담이 계집아이를 낳으면 2번 운다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였어요. 자라면서 저는 매번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비교 대상도 없는 차별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은커녕 아버지에게서는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듣고 자랐습니다. 에휴, 소영이 저거는 대체 누굴 닮아서? 여자는 인물이 미천인데 저렇게 못나가지고야 누가 데려가나 모르겠네. 우리 소영이가 어때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도 내가 품어서 키울 테니까 행여 애 앞에서 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 이제 애도 낳고 살 만큼 살았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 치냐? 네 애냐? 네 애야? 그럼 내 애지. 당신이 소영이나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좀 마요. 뭐? 이놈의 여편네가! 저희 엄마는 자신이 당하는 모진 행패는 견딜 수 있어도 새끼가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었는지 매번 맞는 일이 있어도 늘 제 편을 들어주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희생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박을 더 당해도 좋으니 엄마도 편해졌으면 싶었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뱉는 말의 대부분을 이해하게 됐고, 어린 나이에 그런 막말들이 상처가 됐지만 저는 그런 속내를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라도 털어놨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제가 입을 여는 게 아주 큰 일인 듯 싶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별 생각 없이 외가에서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됐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신 외할아버지는 그런 놈이랑은 당장 이혼이라며 어머니와 저를 외가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분명 아버지 성격에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함에 떨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어머니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아버지였기에 어머니랑 이혼하고 어찌 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진작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이미 다른 곳에 살림집까지 차리고 2집 살림을 하던 상황이었으니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이혼 요구가 웬 떡이냐 싶었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엄마와 저는 그렇게 나쁜 아버지의 소나기를 떠나 드디어 자유를 찾았죠. 그 후 저희 두 식구는 외갓집의 도움을 받으며 그나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 잘 벌던 아버지와 살 때보다야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고 좀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더 여유가 있게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숨쉬고 살겠다 싶어서 훨씬 행복했었네요. 전업주부를 하시며 아무런 직업을 가져본 적 없으셨던 엄마는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게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으셨던 모양이에요. 하긴 항상 억지 부리며 비위 맞추기 어려웠던 아버지와 몇 년을 사셨던 분이니 보통 사람들 대하시는 건 일도 아니셨을지도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일을 시작하신 지 몇 년 만에 보험 왕도 몇 번 하시면서 그 뒤로는 외갓집의 지원도 받지 않고 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며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교사가 되고자 했던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사히
교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도 몇 번의 연애도 해보고 평범한 여대생들처럼 지냈지만 아버지에게 크게 당해서 남자에 별 관심이 없던 저는 제 인생에서 남자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대가 높았는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건지 큰 결심으로 시작한 연애도 그 끝은 언제나 실망의 연속이었고 그렇게 계속되는 실망에 저는 결국 연애든 결혼이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저는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같은 대학교 동기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였어요. 기대를 하면 실망만 크기에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부탁하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잔소리를 하시기도 해서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연락만 주고받다가 드디어 처음 만나는 그날, 저와 남편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면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사로 임용되고 받는 관내 신규 교사 연수가 있었어요. 당시 교육지원청에서 멘토대 신규 교사로 팀을 나눠 교육하고 듣는 내용의 연수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저의 멘토 선임 교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연수 당시에도 교육 중간중간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나 수업 관련으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며 멋있는 분이구나 싶어 인간적으로 호감 가던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연수 중에 본 적 있죠? 네, 맞아요. 저 신규 교사 때 저희 같은 팀이었어요. 맞죠? 와, 정말 인연이네요. 소영이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익숙하다 했는데 설마 같은 분일 줄이야.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 소개받을 때 교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영쌤이라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그래요. 얼떨결에 나오긴 했는데 또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요. 그 남자에 대한 제 호감 때문인지 아니면 구면이라 편안함 때문인지 그날 성규 씨와의 소개팅 자리는 끝날 때까지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가며 점점 서로를 알아가게 됐고 언제라고 할 거 없이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연애를 하다 보니 단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사실 초등학교 교사란 직업이 방학도 있고 학생들의 수업 시간도 짧아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보다 한가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수업이 끝난다고 퇴근이 아니거든요. 수업 자료 준비, 가정통신문, 생기부 등등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것도 많아서 오히려 퇴근 이후에도 집에서 따로 일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보통은 제가 바쁘다고 하면 핑계라 생각하고 일이 왜 많은지를 모르는데 저희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에도 좋았죠. 덕분에 저는 일과 연애에 모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성규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벤트도 받아보고 꽃도 받아보면서 그제서야 정말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갑자기 이게 뭐야 오빠? 그냥 저번에 어머니랑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샀어. 어때? 마음에는 들어? 내가 여자 화장품은 몰라서 직원한테 추천받은 거긴 한데 별 날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선물도 받아보고 괜히 미안해서 돈 주고 선물하지 말라는 제 말에 편지는 돈이 안 든다며 매일같이 편지를 써주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점점 성규 씨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규 씨를 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제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이다 싶었어요.
가부장적이기는커녕 늘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며 살았고 싫은 소리 한 번을 뱉는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꺼려했던 저였는데 성규 씨 같은 사람이라면 저도 결혼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도 믿음이 가는 남자와 결혼을 상상하는데도 어딘가 모를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전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였겠죠. 성규 씨도 무엇인가 말 못하는 저를 보며 느꼈는지 물어보더군요. 근데 소영아, 혹시 나랑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니? 아니면 그냥 결혼이 아닌 동거 같은 걸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오빠. 나도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고 내 생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라 정말 좋아해, 오빠를. 오빠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제 사정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용기 내어 제 과거를 고백했죠.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아직까지 크다고 말이에요. 사실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결혼이 많이 불안해. 내가 상상한 결혼 생활이 아니면 어떡하나 싶어서. 혹시나 오빠가 나에 대한 감정이 식어서 아빠처럼 행동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혼 가정이란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무시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혹시 오빠랑 내가 잘못되면 또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하나 걱정되기도 하고. 내가 겪지 않았으니까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소영이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약속할 수 있어.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지금까지도 내가 소영이 너랑 연애하면서 실망시킨 적 없잖아. 누구처럼 손에 물 안 묻혀주겠다는 말은 못해. 하지만 오늘 말한 것처럼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고 노력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미안하지만 소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날 성규 씨는 참 진솔해 보였고 저는 그 마음에 큰 감화됐습니다. 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누구나 긴장할 만한 자리기는 했지만 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이 편부모 가정이라는 제 사정을 탐탁치 않아 하시면 어쩌나 했거든요.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절 반겨주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보며 괜한 우려라 생각했어요. 거기다 처음 받아보는 시간도 손도 많이 가는 음식들로 꽉 찬 식탁에 오히려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시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꺼내서 세아가, 너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걱정할까 미리 말해놓는다. 나는 세아가와 사부인이 참 존경스럽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어찌 여자 홀로 이 힘든 세상에서 바깥 일도 하고 너도 이렇게 올바르게 키웠을까 존경스러워. 그러니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세아가 너는 내 딸이니까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래 소영아, 내가 얼마나 너가 마음에 들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교사 며느리 생길 거라고 얼마나 말하고 댕겼는데 이제부터 시댁이라 생각하지 말고 친정 온다 생각하고 정말 편히 와라. 알았지? 네,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시부모님 모두 성규 씨처럼 참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게 눈물 나게 기뻤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중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쇼핑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하는 선물이기도 하고 제가 아직 시부모님 취향을 잘 모르는 터라 선물 고르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고른 선물이 의미가 다르실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물어가며 신중하게 시부모님 선물을 골랐습니다. 오빠, 아버님 이건 너무 올드해 보이나? 응, 우리 아버지는 좀 확 튀는 색을 좋아하셔서 괜찮은 거 내가 다른 매장에서 봐놨으니까 이따가 가서 그걸로 사자. 우리 엄마 거는 이게 낫나? 어머니는 얼굴이 희셔서 다 잘 어울리시긴 하는데 내가 아직 어머니 취향을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럼 그냥 둘 다 사. 여기 또 언제 온다고. 우리 엄마는 브랜드면 다 좋아해. 그럼 우리 엄마 거는 뭐가 나? 장모님? 글쎄, 네가 적당히 알아서 골라봐. 여자 선물을 내가 뭘 아나. 장모님 거 얼른 고르고 아버지 선물 보러 가자. 시부모님 선물을 고를 때는 여기저기 매장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깐깐하게 챙기더니 묘하게 우리 엄마 선물만 대충 고르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좀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우리 엄마의 취향을 몰라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나도 아직 시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고르고 보니 시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이 2배나 더 많았지만 그것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깨볶는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인지 남편은 이전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굴지 않더군요. 연애 때라면 뭐든지 두 손 두 발 들고 도와주던 사람이 뭐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매번 핸드폰을 하면서 잠깐만 좀 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늘 나서서 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연애 때는 자주 해주던 요리, 가끔 선물해주던 꽃이나 편지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마치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딱 끊긴 겁니다.